네,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 저기 썸띵에서 발표를 맡게 된 시온 이름 타미의 김민철입니다. 와. 일단 네, 어젯밤에 또 자료를 보았더니 발표를 기회가 있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신세계 와서 발표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사진은 알다시피 김라타프야 군이 있고 그 옆에는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처음에 사진을 띄운 이유는 차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유명한 사람들이고 밑에 이제 그 최배달 아저씨가 자른 뿔을 또 기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충성 군입니다. 네. 지금 일본 국가대표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보이는 분 정대세 군입니다. 네, 너무 유명하신 인민군이. 그 다음에 보이는 분이 추성훈 군입니다. 예, 여기까지 나오면 제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 분은 각자 한국 이름이 있고 일본 이름을 가진 제일 동포, 또 제일 한국인 3세 4세들입니다. 네, 3세 4세들입니다. 아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구부즈카야 요스케도, 기무라 타쿠야도 그분의 할아버지 뻘이 한국 사람인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알다시피 최달 씨도 이제 저희 한국 사람이 그쪽에 건너서 유명하신 극진가라들을 창시하셨죠. 이 세 분 모두 이충성 씨는 한국에서 국가대표 활약을 하려고 하다가 한국인의 어떤 따돌림에 의해서 일본에 들어와서 대표가 된 케이스고, 정대세 씨는 처음에 북한 대표가 된 이유가 이 사람은 국적이 한국이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그 북한 국가대표팀이 2006 월드컵 예선 때 일본에게 지는 걸 보고 북한 대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난 뒤에 그 한국이 북한을 국적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북한 대표가 되지는 못하지만 피파에 직접 항소를 해서 억지로 북한 국적을 따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훈 씨는 뭐 다들 유명해서 아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졌어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많은 제일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롯데 회장은 신격구 씨, 그의 다른 이름은 시겔치 타초라는 사람이고요. 그 외에 지금 기억만 나온 사람인데 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예능계, 운동계, 그리고 전계제 쪽에 지금 진출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제일 한국 교포, 일본의 영적은 한국입니다. 근데 이 말뜻은 그냥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이니치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말뜻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뜻이지만, 일본에서 자이니치라 하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패망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돌아가지 못하고 국적은 일본인이 아닌 그런 일본에 사는 한국인을 그냥 자이니치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뭐 데일밴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들은 세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차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차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취직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도 신호급부에 가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거기가 한국인 타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친구가 되게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빠친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 연예인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홍백과학전에 있는 한 30% 정도가 한국인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인 제한국민들이 일본에 자기 출신을 숨기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반대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제 친한 친구 두 명이 커플인데, 둘 다 이즈미야 쿤이라는 일본 커플입니다. 근데 이 이즈미야 쿤이가 지금 헤어지게 된 이유가 쿤이 쪽 부모님이 이즈미의 아버지가 제일 한국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결혼 반대가 있습니다. 이즈미는 두말할 거 없고, 외국인 등록증이 아직까지도 없이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듯이 이분들은 조선과 대한민국이라는 둘 중에 하나의 나라를 선택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없는 이유는 일본에서 북한은 나라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과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1991년도에 법적 지위 문제가 이제 생김에 따라서 지문을 찍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한국인도 교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평등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불평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한국 사람의 차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운동선수들이 모두가 다 겪었던 일들이고요. 이분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학교는 조총련이라고 북한 계열의 학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일본에 있는 제일 한국인을 챙기지 못하고 이분들은 정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신경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 오히려 더 저희 일본을 있는 제일 한국인을 많이 케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아직까지 이런 사태를 모르는 저희 한국인들의 무관심이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제일 한국인은
자기 조국과 정체성한 국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포끼리 뭉치거나 일본의 동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한국인의 대표 단체도 제1본 대한민국민단이라는 그 대한민국 토대로 한 단체, 그 다음에 조총련이 하는 북한 단체, 옆에 사진 보시면은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걸려있는 그 일본의 조총련계 수업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이 내용을 좀 공유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 가진 게 바로 이 고라는 소설, 그 다음에 이제 만화책 더 나아가서 영화까지 제작된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주인공이 처음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자기의 연애 얘기지 어떤 그 외의 것도 담고 있지 않다. 역설적으로 그 반대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은 이 가네시로 가즈키가 제1한국인 3세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담긴 자서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간단한 한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화 오프닝의 첫 장면인데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죠? 들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영화의 첫 장면이 등장인물이 등장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저희 제1한국에 대한 고민들을 표출하는 단어거든요. 네, 짧게 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 나서 이제 주워 팬다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영상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떻게 그 좋은 관계로 발전해서 사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룻밤 연애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그 여자한테 자기는 한국인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가 이제 쇼크를 먹고 한국인에 대해서 너 국적이 한국인이냐고 이러면서 싫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다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입니다. 또 짧게 보여드리자면은 헤어졌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정체성에 고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주길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영화 주제가 거의 함축되어 있는 대사들이라서 이거는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どうして何の疑問もなく俺のこと在日なんて呼べんだよ。在日って呼ぶってことはな、俺がいつかこの国から出てくよそもんだって言ってるようなもんなんだよ。それ分かって言ってんのか。俺は時々お前ら日本人をどいつもこいつもぶっ殺したくなるよ。お前ら俺が怖いんだろ。名前つけなきゃ不安でしょうがねえんだろ。なあ、じゃあ俺はライオンだ。ライオンは自分のことライオンだなんて思ってねえからな。おめえらが勝手につけた名前じゃねえか。調子こいて近づいてみろ。頸動脈に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함축된 부분이고요. 이 연애 얘기를 표방하면서 이 소설이 일본에서 인기를 받은 게 연애 얘기를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한국인의 소설이나 이런 건 어두운 분위기였지만은 상당히 밝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함축적 의미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모인 분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보아 조용필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지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제작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가수뿐만 아니라 뒤에서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들이 엔카 가수들이나 또 보아의 그 일본 제작사를 협력해준 사람도 다 제일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받아주고 그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돌들이 일본에서 한류를 열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제일 한국인이 일본 전체 인구의 1% 넘는다고 합니다. 제일 중국인에 이어서 2위인데 지금까지 떳떳하게 밝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되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밝혀서 연예인이나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여러분도 무관심이 제일 좀 안 좋은 거라고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